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의 흐름세부터 금일 좀 살펴보게 되면 한 8%, 9% 가량 상승했던 흐름세까지 보여줬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거래량이 터졌죠.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모멘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 VLCC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흥하해운에 대한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할 예정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운주에 대한 상승 탄력이 생기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해운 섹터 전반적으로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금일 역시 흥해운도 대한해운 덕택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실적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BPS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와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가격적인 구간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강한 모멘텀을 장 초반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VLCC 매각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 규모 자체가 시가총액의 38%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장 초반 흐름세를 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BDI 지표죠. 발티군인 지수가 이 상승세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장기 흐름세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이죠. 5월 31일 10시 30분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잘 나오게 되면 발티군인지수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대한해운의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KB증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대한해운 같은 경우 VLCC 매각을 하는데 그 이익 자체가 시가총액에 반올림하면 한 39%가량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후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1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분명히 해운주의 순환매가 도는데, 첫 번째로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됐을 때 흥하해운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대한해운의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의 이점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유조선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규모 자체가 들어오는데 시총의 38.8%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회성 이익이긴 하지만 시총의 38%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그런 리포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금일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분기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한 1,267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1% 이상 증가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죠.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주, 해운주 중에서 실적주가 대한해운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이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했다라는 이야기도 속보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까지 또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운임비 상승을 촉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임비 상승을 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대한해운의 주가에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운임비는 인플레이션과 직결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올리겠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시장의
시장의 의견이 시장의 심리가 작용이 되면 그만큼 리스크를 먹고 상승하는 게 이 대한해운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DI 지표입니다. 발틱 운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금일 5월 31일 10시 30분이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치가 50.5인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준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를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중국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동량도 증가하고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하고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철강석 가격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경기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경기 흐름세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동량도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운임비 증가하고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적인 측면도 최근 들어서 또 많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다시금 1380원 정도 가격 구간까지도 상승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해운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장 초반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1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12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특히 24년 1월 달이었죠. 당시에 정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실적주가 대한해운이기 때문에 흥하해운 다음에 대한해운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존재하면서 주가의 강한 모멘텀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 당시 심지어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22년도와 21년도 투자심리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등장을 해주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0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그 윗구간 매물대가 사실 촘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4년 1월 달에 기록을 했던 구간에서 윗꼬리가 발발하면서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물대 소화만 거치게 되면 그 윗구간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에는 결국에 BDI 지표 상승은 자연스러운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살아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2분기 경제 사이클까지 생각을 해보면 2분기부터 이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겠구나라는 기사가 나와주면 이 부분 대한해운의 주가의 상승 탄력을 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가파르게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